예전보다 얼굴이 누렇게 보인다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가장 조용한 장기가 보내는 간절한 도움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간이 말입니다. 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해내면서도 아픈 소리 한 번 내지 않습니다. 마치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뒷바라지하시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다른 장기들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사업가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배도 끊으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얼굴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몇 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이분의 경우를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간세포의 8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성실한 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은 정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흔한 증상들이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피로감은 간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소화불량도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신호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분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간의 도움 요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변화도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밤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야간 작업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모두 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로 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짜증이 늘어나거나 우울감이 생기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전보다 화를 잘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간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간을 이렇게 혹사시키게 되는 걸까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면 간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음주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달콤한 음료수, 과자, 빵, 면류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되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도 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모든 약물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근육 증강제 같은 것들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는데 이는 간의 당 생성을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간의 야간 해독 작업을 방해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간세포의 재생을 저해합니다. 환경 독소도 간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대기오염, 화학물질, 농약, 중금속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이를 해독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독소들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적정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간에게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주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대신 복합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간으로 가는 영양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중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간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헛개나무, 밀크시슬, 강황, 마늘, 녹차 같은 것들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과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면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간질환 환자가 있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은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라는 점입니다. 일부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손상된 부분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간이 보내는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간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받는